예오라 웨스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밌는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박미영 상무님은 저희 PCM 수강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 가족이자 저희 친척이자 사촌 누나이세요. 예, 지금까지 어떻게 한국에 제가 26살에 왔었잖아요. 네, 또 보험을 한참 했었고, 또 제 따라 다니면서 그때 또 다단계도 한참 열심히 하다가 둘 다 이제 뭐죠? 그 탈퇴당한 네, 그걸 뭐라고 해요? 영구 탈퇴. 예, 네. 그렇게 해서 참 고생도 많이 했죠. 예, 네. 근데 오늘 좋은 소식 하나 있어가지고 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그게 물론 10년이 지금 흘렀는데 그 10년 만에 사실 저를 처음으로 믿어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그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를 인정하고 저를 믿어주고 심지어 PCM 정말 고가의 어떤 클래스의 강의를 카드를 긁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본인도 엄청난 혜택을 입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이 왔어요. 오늘 같은 날이 뭐냐? 제가 약 1000명 정도 수강생이 흘러갔는데요. 정말 그 수강생들 중에서 제가 예전 같은 경우는 몰빵해서 항상 선물을 애플 로고가 들어간 그 제품을 드렸어요, 항상. 뭐 애플 시계부터 시작해서 아이패드, 그리고 뭐 다양한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걸 뭐 베스트 리더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라이징 스타상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올해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2024년 더 멋지게 달려라는 의미에서 맥북 맥북 에어 맥북 에어 선물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아요. 와, 네. 자, 앞에 놔주시면 좋을 아, 것 네. 같아요. 네.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맥북 이거를 사실 제가 뭐 따로 상을 만들고 저희 PCM 로고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가장 존경하는 또 인물, 스티브 잡스이고, 또 스티브 잡스의 어떤 그런 소울을 좀 본받아서 저는 상으로 의미 부여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봐봐요. 제가 이거를 준 사람이 지금 한 총 10명 정도 돼요. 지금 10번째인가? 9번째인가? 그렇게 돼요. 제가 정확히 이게 측정은 안 해봤는데, 대충 세도 앞에 몇 분이 이제 다 지나간 사람들만 해도 한 8명, 9명 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10번째 정도 되는데, 봐봐요. 이게 가족 사이에서도 사실은 가족을 설득하고 심지어 가족인데 제가 공짜로도 PCM을 제공할 수 있고 제가 1대1 코칭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결제시켰고 집중시켰고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왜 이런 사실 선물은 별거 아닌데 사실 저한테는 의미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괜찮은 제자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근데 이걸 왜 10번째 받았을까? 왜 첫 번째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가족한테 기대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10번째.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과거 이야기도 할 겸 좀 네. 편안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뭐 PCM을 받고 또 저는 1대1로 지금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 전화 통화든 어쨌든 저한테 코칭을 계속 받는 입장에서 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다. 네. 아, 네. 사실은 이제 그 가족이라는 게 네. 사실은 제일 어렵잖아요. 네. 가족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온 지 20년 됐지만 예전부터 저는 항상 숫자에 되게 민감하고 숫자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호주 가서 멜버른 가서 이제 네. 말레이시아 갔다가 멜버른 가서 네. 이제 돌아왔을 때 네. 한국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음. 이게 뭔가 보여질 만한 걸 가지고 음. 왔어야 되는데 음. 왜 그러고 그냥 음. 왔느냐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부모나 이런 네. 가족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맞다 또 동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나한테 아. 보여달라. 일단은 다 필요 없고 일단 뭐 그것부터 보여달라. 그렇죠. 졸업장이라든가. 졸업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음. 보여달라.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이랬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뭐든 할 수 있고, 난 누구보다 되게 잘하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음. 그래서 남들의 얘기를 전혀 경청하지 않고, 음. 그냥 거의 독고다이죠. 함께 했을 때 뭐 성장한다거나 이런 건 와닿지 않았죠. 네.
전혀 와닿지 않았어.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저밖에 모르고 되게 네. 이기적이고 그냥 무조건 돈만 좋아하고 어, 그냥 그냥 나를 위해 살고 쇼핑 좋아하고 그냥 전혀 책과도 아주 거리가 멀고 네.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음,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예 들리지 않다가 그때 우리가 유산을 할 때도 전혀 그때는 조금 어, 야, 이거 경제적인 자유, 사실은 시간적인 자유 때문에 꽂혔던 거거든요. 음, 보험은 계속 바쁘고 힘든데 이거는 시간적인 자유가 된대. 음, 우리 그냥 생각적으로 왜 이런 거 있거든요. 음, 보험회사는 넌 죽을 때까지 팔아야 되잖아. 네, 너는 쉬면 아무것도 안 네, 나오잖아. 거기에 제가 그때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이제 꽂혔던 거죠. 쉬고 있던 제가 너무 불안한 상태였고, 그때 이제, 이거다. 그럼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단계 하자. 이렇게 시작했던 음, 거고, 그때 또 이렇게 연구 탈퇴가 되고, 음. 이제 돌아왔을 때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걸 우리의 통제권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저희가 힘이 우리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회사라면은, 네. 예, 힘이 없다는 그쵸. 걸 느꼈어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도 그냥 그거 보고만 있고, 네. 제품 가격 오르면 오른 가격에 먹어야 되고, 예, 지금도 오른 가격에 그냥 먹고 있고, 그냥, 근데 보상 플랜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업을 안 하니까. 음, 근데 뭐 어떤, 요즘 다단계 회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갑자기 보상 예, 플랜 바꾼다거나.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 안 돼.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꾸면 바꾸는 값다. 이렇게 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힘들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연구 탈때가 되고, 이제 예, 보험을 하면은 2배로 벌 수 있겠구나. 음, 그래서 돌아와서 열심히 했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또 음, 보험을 2배를 벌었었던 거죠. 그때 음, 당시에 처음으로 1억 2천인가 벌었었어요. 음, 이 유산을 하다가 음, 그만뒀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 2억 6천9백 가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자꾸 사고도 나고 음, 엄청 바쁘긴 한데 뭔가 그 다음이 보이질 않았고 되게 음, 불안했고 그러다 보니 예,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대표님을 이제 예, 찾게 된 거죠. 예, 그때 그랬잖아요. 음, 공짜로 해줄 테니까 들어와라. 음, 근데 이게 공짜라는 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음, 공짜면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거기에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음, 근데 돈을 지불하고 돈을 낸다는 건 음, 사실은 내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사실은 돈과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내가 12개월 그때 12개월 네이버 네이버 그걸로 어쨌든 결제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12개월 할부로,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할부, 네네 예, 무이자가 됐었어요. 예, 현대카드인가. 그래서 네, 그걸 들으면서 예, 그 다음이 보여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저한테는 구세주 같은 느낌이었죠. 음, 그 다음부터는 음, 이제 진짜 사촌 동생이 아닌 음, 진짜 계속 멘토님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음, 네, 지금도 잘 이제 말을 잘 안 음, 놓죠. 음, 멘토님 앞에서. 음, 좀 사실 제일 어려운 상대고 음, 저희 신랑이나 뭐 우리 가족 다 전체 그냥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실 저에게. 네, 그리고 저에게는 또 한 줄기가 네,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인 거죠. 네, 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냥 어, 직접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그 뭐 경제적인 기여든 뭐든지 어쨌든 제 기능이 뭔 것 같아요. 코칭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예, 제가 만약에 이제 보험을 한다. 근데 음, 보험을 하는데 이 건수만 계속 하다가 이제 바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바쁘기만 한데 이걸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려고 하면 음, 뭔가 보여야 되는데 음,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계속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이 보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는 음,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상향을 많이 했었잖아요. 음, 옛날보다 지금 사실 제가 한 14개월? 음, 12개월, 15개월 정도에 한 6억 가까이 음, 연봉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로 얘기하면 완전 말도 안 되는 예, 급여를 이제 올린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느끼는 건, 음, 그때 당시에 대표님께서 저에게 제가 진짜 힘들어서 대표님을 찾아간 거잖아요. 음, 그때 당시 저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셨고, 음, 그때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읽으면서 책 읽어라는 거는 솔직히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 기능이 책을 읽어라는 거를 만약 제가 얘기했다고 네. 했을 때, 저 예전부터 뭐 저뿐만 아니라 유튜버에 많은 사람들 책 읽어라 하지 않아요? 저는 유튜브를 안 보죠. 네. 네, 저는 솔직히 남의 네. 유튜브를 잘 안 보거든요. 그러면 네. 우연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순수하게 그 책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 혜택을 본 거네요. 아니죠. 네. 왜냐면 이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네. 왜냐면 이게 가족이니까 네. 대화를 하다 보면 옛날에 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지금 왜 이렇게 달라지지라는 생각을 늘 들었거든요. 네. 예전에 처음 아이스강이 한국을 왔을 때 그 모습하고 음. 몇 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던 그 모습이 계속 달라지는 네. 거예요. 근데 계속 저에게 어려운 질문하고 음. 그런 질문할 때마다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은 당연히 영업을 잘하니까 제가 말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오히려 제가 말을 못하게 되고 음. 그런 저는 되게 힘들 때도 뭔가 저에게 묻는 질문들이 좀 비수처럼 꽂힌다고 해야 되나? 음. 왜 저 얘기를 하지? 음.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음. 그러면서 저게 진짜 뭔가 있겠다. 음. 솔직히 가족이니까 되게 걱정하는 말은 사실은 가족이 진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저 얘기를 나한테 할까? 이런 생각도 음. 드는 거죠, 제가. 뭐 네. 기억 남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떤 얘기를 했거나 어떤 질문을 했거나. 계속 이렇게 살고 싶냐고. 음. 예, 계속 이렇게 살고 싶냐? 음.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네. 예, 계속 보험을 하면서 살 거냐고. 음. 예. 근데 계속 보험을 하면서 음. 이렇게 바삐 살 거냐고. 음. 근데 왜 이것밖에 못 버냐고. 예, 그게 더 이것 봐. 중요한 질문이지. 왜 이것밖에 못 버는데 이렇게 바쁘냐고 그랬었어요. 예, 음. 근데 그때 계속 교통사고 나고, 음. 계속 입원하고, 사건, 사고가 있고, 네.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고 이러는데도 나아지질 그런 않았었거든요.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뭐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질문을 그게 더 뒤에 있는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너 잘하고 있어. 이 어. 나이에. 너는 아주 잘하고 네. 있어. 지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음. 파이팅. 이게 다잖아요. 음. 근데 갑자기 막 질문하고, 갑자기 이렇게 계속 살 거냐. 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음. 이렇게 살기는 너무너무 싫은 거죠. 음. 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어떤 질문이구나. 그렇죠. 네. 네. 좋아요. 그런 질문은 근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건 인정해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꼭 따르는 건 아니고, 그런 질문을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책에서도 그렇게 뭔가 멘토가 그 저자가 나한테 그런 질문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네. 왜 하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브레이크 장치가 걸려지면서 좀 그런 충격을 받았는지. 이게 그 다음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음. 저는 항상 제가 20년 동안 달려왔지만 음. 항상 매년마다 작년보다는 연봉이 높아야 되고 작년보다는 좀 저축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음. 조금이라도 이게 계속 그 나아지는 모습 이런 걸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그때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 음.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동안에 내 힘으로 했고, 그쵸. 제 힘을 뺀 적이 없죠. 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근데 어느 생각으로. 순간 내 힘으로 다음 레벨을 못 간다는 게 아예 확신으로 인정돼 버렸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질문이 들어가서 그거를 시간 차이를 두고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질문이 들어갔을 때 단순히 그냥 질문을 그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시간 한 달, 두 달, 1년 지나서도 그 질문이 계속 되새겨지면서 그런 고민과 그런 어떤 겸손함이 들어왔는지. 계속 이제 저희가 만날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하니까 네. 시간 또 차이 만나고 속에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그 희한하게 끌려더라고요. 희한하게 또 희한하게 끌려요. 끌려. 네. 네. 희한하게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음. 봐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 기능이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기계 같아요? AI 같아요? 기계 뭐
결국에는 그 기능이 뭔데요? 좀 표현을 어, 해봐요. 저는, 음. 이 세상에 네, 저를 누를, 누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힘을 뺄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여태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자뻑에 사는 사람이기 그치? 때문에 항상 네, 나는 박미양이야. 네, 나는 유산을 할 때도 나는 아시아 9위하고 어, 대한민국 판매 1위야. 어, 나는 뭘 해도 잘해, 나는. 네, 나 하나생명 때도 난 최연소야. 음, 근데 지금도 최연소 상무가 된 거잖아. 네, 난 최연소야. 항상 이런 게 네, 있어요. 근데 뭔가 계속 힘들면서도 그 다음 레벨을 올라가야 되는 와중에 네, 항상 그런 불안감은 늘 있었지만 유일하게 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음, 저를 이제 제가 제일 힘들 때 항상 음, 대표님에게 음, 전화하거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여기에 이제 나의 주치 아이스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 날은 막 전화가 와요. 음, 뭔가 통만 듯이 막. 예. 음,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처럼 음. 뭔가 막 이제 뭘 해야 되겠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예.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알겠는데, 여기 듣는 사람들은 예. 저거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 아니, 아닌가. 예.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든가 뭔가 네. 그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 이런 예, 거예요. 이제 엄마들이 아이가 이제 저기 이제 뜨거운 걸 만지면 예, 이제 뒤면은 이제 아프다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조금 식은 다음에 예, 조금씩 그거 뜨거운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애를 갖다가 예, 이렇게 만져보게 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음, 알지만 체험을 하게 하는 느낌. 음, 그래서 코칭을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제가 코칭을 해보잖아요. 저도 예, 예, 요즘 그쵸, 정말 세상 어렵거든요. 그쵸, 저는 항상 다단계 할 때도 그랬어요. 음, 내가 나가서 하는 게 음, 10배 빨라. 음, 내가 그냥 파트너 10명을 저 이제 이거 그 이제 뭐 이게 좋다. 예, 뭐 이제 다단계 그 보상 플랜 풀고 예, 제품 풀고 막 교육하는 거,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나가서 파는 게 예, 빨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조금, 저도 지금 조금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항상 마음이 조금 예, 급한 거죠, 그쵸, 원래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 사람의 스텝에 맞춰서, 음, 이 사람이 어떤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게 음, 할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아까 그 전에 사례처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예, 진짜 그 다음, 사실은 저는 제가 평생 월 1억을 벌 거란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음, 그냥 말로, 그래. 내가 1억 벌면 되지. 예, 1억 벌면 되지가 아니고 1억 버는 예, 게 되게 힘들거든요. 예, 예. 근데 저도 저를 믿지 못했어요, 예, 사실은. 그냥 말은 이렇지만, 예, 머리 아프다. 뭔 또 내가 또 1억 얘기를 해가지고 예, 괜히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먼저 30억부터 음, 벌고 보자. 그 얘기했을 때, 대체 언제 30억 버는 거야? 막 음,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럼 월 1억을 벌어야 되는데 월 1억을 벌어야 10억이 보이는데 예, 이런 생각하면서도 늘 불안한 예, 게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늘 틈틈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음, 자꾸 터치를 해주는, 자꾸 건드리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자꾸 생각하는 거죠. 음. 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코칭을 한다는 건 개입해야 될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 아픔을 최대한 그 더 아프게 하는 것까지 내가 의도를 해야 되거든요. 야, 어떻게 보면 코치가 좀 못됐네. 그렇지 않아요? 그 아까 응. 얘기하는 표현이 말로 딱 뜨거운 걸 이렇게 하는데 나 심지어 더 뜨거운 거를 더 뜨겁게 이제 가서 한번 뒤어봐라는 어떤 그 마음도 있거든요, 때로는. 저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 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저한테 자꾸 더 큰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음, 왜 너의 문제로 이렇게 예, 그치. 힘들어하냐? 더 큰 문제가 와야지 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그럴 때 처음에는 이제 얄미웠죠. 음, 뭔 소리 하냐? 내가 지금도 버죽게 생겼는데. 예, 근데 진짜 이 문제만, 이 작은 나의 문제만 예, 보니까 여기에 자꾸 이걸 생각하다 보면 여기에 자꾸 깊숙이 빠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싸웠어, 예, 아침에. 그러면 싸우고 나서 남편 생각을 하면 계속 괘씸한 거예요. 예,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날은 버리는 음,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문제에 또 생각해. 그럼 계속 그렇게 가는 음, 거잖아요. 근데 나의 문제를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게 힘을 뺀다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음, 예. 근데 그거를
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음, 제가 늘 돈 때문에 힘든데 왜 돈을 그렇게 많으면서도 돈 때문에 힘드냐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PCM 제가 1대1로 이렇게 코칭하는 그 기능에 있어서 뭐라고 하지? 우리가 그 보상, 그 혜택, 지금 그 얻는 어떤 이 과정들은 이 한 번도 코칭을 못 받아본 사람들에게 와닿지도 않고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2023년, 2024년 지금 맞이하고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그냥 저란 사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저라는 PCM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라는 사람이 그냥 이 세상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죠. 지금까지 다 꿈이야. 근데 되게 현실 같잖아. 근데 꿈이야. 저라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어떨까라는 그 상상을 표현하는 거가 좀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저희 신랑이 사실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근데 예. 저희 신랑이, 제가 어제 저희 신랑인데 저보고 집에 갈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무슨 뜻이냐? 그냥 나가서 머리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뭔가 나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1도 없어요. 돈은 벌고 음. 그냥 너무 바빠서 사실 구정에 제가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었거든요. 근데 바쁘고 집중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있고 너무 몸도 힘들고 이런데 결국 그 최종으로 나에게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선생님 주치의가 없는 거죠. 음. 그럼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음. 유튜브를 본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치. 진짜 시도를 하지. 엄청 많을 예. 거예요. 지금 유튜브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예. 많은데 그 속에 진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음. 그게 뻔히 보이면서 결국에는 경험적 사고가 인신호적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 판이 다 보이시고 예. 진짜 그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이 다 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해결책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코칭해 주는 거랑 그냥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침 모닝 뭐 아침 일찍 음. 일어나 독서도 하고 지난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 해결해 준다. 그게 더 음. 암담하고 힘든 거거든요, 저는. 음. 네. 그래서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정말. 어떤 사람은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인지로적 사고방식과 경험적 사고방식의 차이가 뭐고 이 각자 의미하는 게 뭐냐. 그냥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경험적 사고방식은 내가 가진 경험에 대한 경험으로 통한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그냥 나의 경험주의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인지로적 사고방식은 타인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경험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책으로 접하든 뭐 타인의 사례와 나의 경험의 사례와 이렇게 통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타인과 사회에 좀 더 집중하고 관심 가고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은 인식론적 사고 방식도 똑같이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인 사고 방식만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내 자신의 어떤 경험에서 믿고 그거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사회하고 타인에서 좀 더 집중하면서 타인의 어떤 스토리를 더 들어본다거나 음. 타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 그 사람 생각 들어보고 각자의 어떤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접하면서 그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 경험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인신론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인신론적 사고방식은 좀 더 카타로그가 더 클 수 있죠. 경험적 사고방식은 내 경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저 같은 경우는 코칭을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경험적 사고 방식, 내가 코칭하면서 그 현장에서 내가 당했던 거 단점들, 보이지 않는 단점 뒤에 또 보이지 않는 이득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단점을 얻기 위해, 이게 원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단점을 많이 겪다 보면 뒤에 보이지 않는 이득도 또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실패를 해보고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인의 어떤 그 영역까지 개입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입장이다. 이 사람의 인컴이든 네.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인실오적 사고방식을 나는 같이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백만장자든 천만장자, 억만장자들의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미세한 그거를 나는 보고 나의 경험적 사고방식과 또 인식론적 사고방식이 계속 연결되면서 이게 조합되고 이제 통합되고 빼낼 건 빼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지금도 난 끊임없이 겸손하게 계속 그거를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험적 사고방식과 그 인식론적 사고방식에 대한 출발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없이 그 인실오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경험에서 나온 어떤 그게 있는데 중간에 그 타인의 어떤 인실오적 사고방식에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에 대한 그 사이즈의 크기가 분명 본인보다 더 큰 사람. 큰 네.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떤 사람 코딱지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큰 문제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가운데 통역은 아니지만 이 언어든 뭐든지 그거를 내가 전하는 어떤 전도사 같은 느낌? 네. 그 도구 역할, 필터링 역할을 내가 잘 했던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보다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 실제로 소수가 있고 그 소수의 어떤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차이점도 알고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표현한다는 건 이 유튜브 이런 것들 사실 남긴다는 거는 우리 통찰을 제시하는 거고 세상에 이런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벌었을 때 열매만 보지 말고 과연 우리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가고 있고 또 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 음. 나간지 그런 부분에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어렵다. 네. 왜냐면 나는 이게 왜 열 번째냐 이거죠. 다행히 열 번째 아니겠어요? 만 아홉 번째든 열 번째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20번째가 될 수도 있고 30번째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무조건 포기하지 않으면 이 열 번째든 20번째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능성, 희망,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나랑 아직 거래를 안 했는지, 아직 그 고객도 내 주변의 어떤 관계십의 모든 이런 생태계를 다 봤을 때, 이런 이익 관계를 봤을 때, 그런 것들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난 그 집중하면 그걸 꼭 내가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사이에도 이런 거래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타인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이걸 뭐 물론 받아서 받은 값은 해야 되겠지만 네. 네, 뭐 꼭 우리 시청하신 분들에게 네.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삶이 한 번도 쉽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음, 왜냐하면 그냥 처음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그 음, 삶의 뿌리 자체가. 근데 뭔가 노력하다 보면 항상 그 다음에 넘어야 할 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사람은 제가 요즘 되게 공감하는 게 그 다음이 없고 음, 목표가 없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음, 네. 없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못 넘으면 음, 특히 저 같은 성향 그 다음 꼭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치로 음, 표현을 하려고 음, 하는 사람들 무조건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음,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을 넘어가야 맞아, 되는데 특히 그게 중산층이거든요. 맞아, 근데 중산층 그 다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이 없으면 지루해, 지루하고 너무 불안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불안함에 잠을 어. 못 자요. 중산층까지 올라갈 때는 새로운 걸 찾는 그 재미라도 네, 있는데 결핍도 있고 맞아요. 올라가기만 하면 올라갈 게 너무 많아요. 그치. 네. 근데 갔을 때는 정작 그 삶을 계속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지옥인지. 근데 유지를 하면 좋은데 예, 유지가 안 되는 거 있죠. 무슨 유지가 말이야. 안 되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떨어지는 거지.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찍었어. 그럼 1억을 계속 찍어야 되는데 예, 1억을 찍는 게 아니라 1억에서 내려올 내려올 일만 수밖에 남는 없는 게 거지. 너무 그치. 불안한 거예요. 예, 근데 다음은 가고 싶어요. 그치. 욕심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중산층 분들에게 이게 정말 와닿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나는 그 다음, 사실은 뭔가 목표가 있고 이래야지 설레고 막 희망적이고 아침에 눈 맞아. 떠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이런데 예, 뭔가 불안하거나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저는 코로나 터지기 예, 전까지는 사실은
그 별일 없을 줄 알았어요. 뭐 그냥 사드, 뭐 메르스, 뭐 사스 뭐 이렇게 음, 했을 때도 그때는 이미 제가 그때는 중산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제가 저희 주위에 이제 고객님들도 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보고 올해 사실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음, 제 고객님들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더 음, 많이 느껴요. 맞아. 그걸 체감하면서 중산층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맞아. 많다는 걸. 그리고 작년보다 더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잘 되는 걸 유지 못해서 위에서 떨어졌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견디지를 못해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시는 중산층 고객님들이 음, 오히려 그 다음 내가 음, 뭘 인지해야 그 다음을 갈 수 있는지 음, 그거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뭐, 오늘, 네, 그래도 10번째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9번째든, 어쨌든 베스트 리더상을 또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 되게 축하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얘기한 우리는 경제 기반에서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경제만 집착한다고 또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2024년 더 멋진 한 해가 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그 재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더 네. 많이 상상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하강 국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고 그런 통찰을 제시하는 즉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에만 고착돼서 있는 게 아니라 또 인식론적 사고방식,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가지고 더 많이 이제 그런 자료든 그런 것들 끊임없이 집중해서 배우고 겸손하게 그렇게 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네.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peace. 페이스.